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8천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3천만 원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게 두 달이 지났고 지금 이 방송 시점이 제가 8월 13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말에 올라갈 건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초중반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암흑된 시간을 지나다가 지금 뭐 6, 70%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보를 나누고 싶고요. 미국의 SEC 그 회장이 겐슬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무법 시대 같다.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뉴스긴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코인을 지금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이나 그런 걸로 막히게 되고 또 주식이나 펀드처럼 예측 가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SEC 그 게리 겐슬러라는 의장께서 이제 우리식으로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게 SEC예요. 근데 미국 나스닥 시장을 SE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무법 천지 같다. 이 말도 또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음 뉴스는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 싱가포르가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깐깐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업비트나 코빗이나 빗썸이나 이런 곳에서 코인 상장이 150개가 넘어요. 근데 일반 바이런스라던가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들 상장된 코인이 30개도 안 돼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회사들이 코인의 개수가 상당히 우리의 정말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발행 규제를 조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무조건 법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인 백서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시 의무도 또 정확하게 그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공시를 해라. 이제 주식처럼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내부자 정보를 알고 그 코인을 살 수 없게끔 계속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자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저도 현대해상 지점장으로 있지만 부장급 이상들은 부장님들 이상들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그 매출액과 이익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부장님 이상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게 내부자 정보예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내부자적으로 임원 같은 분들은 코인을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이나 행위, 규제, 고객의 자산 보호의 의무를 필수로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객들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제도권 안으로 지금 이제 특검법이라고 해서 가을까지 이 거래소 기준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이제 큰 회사들 네 군데만 통과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규제를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큰 회사 업비트나 빗썸 정도를 이용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인 상장도 어려워지고 깐깐해지고 내부자 거래도 못하게 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늘어난다면 코인에 대한 시장은 저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긍정적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제 지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잭 도시라는 그 트위터 회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을 해서 518억 정도를 손실났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좀 다르게 반응을 했고 또 일반적인 분들은 또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잭 도시가 하면서 500억 이상의 손실을 났으면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신문은
네거티브 전략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코인을 공부하고 계속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 부자분들이 잭도시 이 돈 다 잃어도 살아갈 수 있는 부자들이에요. 이런 정보가 망이 뚜렷하고 인프라가 좋은 분들이 코인을 잃으려고 샀을까요? 따려고 샀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잃으려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괜찮다라는 확신을 갖고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정보력이 2배, 3배가 높아요. 네. 그래서 신문에 보고 사는 거는 뭐 늦은 건 아니지만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신문을 안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단 빠르지만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테슬라가 법인 공시에 230만 달러를 손실을 입었고 잭 돌시가 비트코인으로 500억 정도 손실을 입었다는 게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카코인 발행사가 그 소송을 냈어요. 무슨 소송을 냈냐면 업비트를 상대로 해서 왜 니네 마음대로 그 상장 폐지를 마음대로 했냐,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업비트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아시다시피 막 코인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을 때 저도 실은 손실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반의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되는 30가지 코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듣고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도 좀 손실을 받고 또 그 코인을 만든 발행사들도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결론은 법원에서 업비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한 이유가 뭐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환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생각했다는 게 저는 법원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판결을 내린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잘 내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보완된다면 거래소도 유익을 봐야 되고 발행처도 유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가상화폐 시장이 내년에 또 내후년에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존버하시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